여러분께서는 지금 민법을 사랑하게 하는 강사 랜드프로의 양민과 빈출 지문 뽀개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사 특별법이죠. 민사 특별법 총 5개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총 5개 중에 첫 번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부분 같이 빈출지문 뽀개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총 카테고리가 이렇게 5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 문제, 두 번째 기간보장 최소 2년, 그 다음 대항력 보장,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으면 대항력 보장되죠. 네 번째 보증금 보장, 여기가 중요하죠. 마지막 기타. 그래서 5번하고 1번을 빼고 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 3, 4,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소 몇 년 보장해 주느냐 이 문제, 그 다음 대항력 보장 어떻게 해주느냐, 세 번째 보증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조문을 만들어 놓았죠. 그 부분 기본 골격만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법인 민법보다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자, 이때 임차인이요, 보증금을 넣고 건물을 임대해서 쓰잖아요. 이때 계약기간이죠.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해줘요. 1년에도 2년 살 수 있죠. 최단기간 2년 보장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대항력 보장.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맞춰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줘요. 대항력. 이 대항력의 뜻은 주인이 건물을 팔아도, 주인이 건물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쫙 넘어가도, 그럼 이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건물 양수인. 세주인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주인이죠. 세주인으로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 말은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어요. 임차권을 가지고 그대로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돼요. 계약기간 동안 그냥 사는 거야. 계약서 새로 쓰고요, 안 쓰고도. 이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고 디빌 수 있다라고 그러죠. 디빌 수 있다. 임차권으로 디빌 수 있는 권리, 이를 대항력. 그럼 보증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빼가느냐? 1억을 넣은 거는 주인한테 넣지만 받는 거는 누구한테 받느냐? 양수인한테 받아요. 왜냐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계해요. 자동 승계. 어우, 좋아. 임대인의 지위. 얘가 빼줘야 될 보증금을 양수인이 어떻게 한다? 자동 승계한다. 자동 승계.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준 거는 임대인한테, 갑한테 넣었지만 받아가는 거는 양수인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양수인이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일단. 자, 이 문제가 대항력 문제. 그리고 임차인한테 보증금은 전 재산이죠. 그 보증금을 빼가는 방법, 우선변제권 있죠.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돼요. 대항력권.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날아갔을 때, 살던 집이 경매로 날아갔을 때 누구보다 후순위 은행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빼갈 힘,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이면 선순위 은행보다 보증금을 먼저 빼가는 권리,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임차권을 등기를 해놓으면, 보증금 안 줬을 때 여기다 등기를 쳐놓으면, 임차권 등기를 쳐놓으면 임차인이 이걸 다른 데로 전출을 가도 이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이를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그 다음 마지막 경매신청 특례 있어요.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임차인이 경매를 칠 때 방을 안 빼고도 주인집 경매를 치고 들어갈 수 있죠. 경매신청 특례 규정. 이렇게 보증금 회수 장치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히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지문 뽀개기 첫 번째 지문. 자, 기본서 658페이지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첫 번째 지문. 1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갱신되었다. 즉 계약 끝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묵시갱신으로 자동갱신하죠. 이때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2년으로 됩니다. 오케이. 조심할 거는 이 묵시갱신이 상가에서는 몇 년으로? 1년으로. 그리고 옆에 써주실 부분. 옆에 주택임대차는 묵시갱신이 되면 몇 년으로 되고요? 2년으로 처리하고요. 2년으로 간주하고. 반면에 상가임대차죠. 상가임대차가 묵시갱신되면 몇 년으로? 1년으로요. 1년으로 처리합니다. 1년으로. 다르죠? 서로 다르죠.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민법에서는 묵시갱신되면 어떻게 할까요? 민법에 특히 전세권에서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민법의 전세권에서 묵시갱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 없는 걸로 해요. 기간 없어. 기간 없는 걸로 처리해버려요. 왜요? 계약 끝날 때까지 말이 없었거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 없는 채로 연장되는 거예요. 민법은. 그래도 민법은 기본 골격은 이거예요. 기본 골격은 이 묵시갱신은 이렇게 된 거죠.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래는 재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종료 시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연장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합의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기간 없는 걸로 처리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래도 묵시갱신 되면 민법은 기간 없는 걸로 해버립니다. 이게 기본 골격인데 특별법은 이건 특별법이죠. 특별법은 법이 껴드는 거예요. 법이 껴들어가지고 입법자가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거지. 이렇게 해라. 묵시갱신 되면 기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2년으로 해. 상가는 1년으로 해. 라고 법에서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점에서 민법과 특별법이 살짝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묵시갱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타켓이다. 셋 중에 하나를 출제해요. 셋 중에 하나. 자,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1번 지문은. 그래서 묵시갱신 되면 여기 민사특별법이니까 몇 년? 2년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오!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되시겠죠.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키워드에 밑줄 그어보시면 일시적 사용이죠. 일시적 사용. 여기가 포인트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할 때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일시사용임대차. 일시사용임대차. 예컨대 콘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민박집 가서 잠깐 머물다 나오죠? 여관도 그렇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죠.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임대차일 때는. 특히 이 일시사용임대차는 주택임대차에도 적용을 안 되고 상가임대차 양쪽 다 적용 안 돼요. 공통점. 그래서 이 부분 X. 2번 질문 X. 이어서 3번 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원래는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1억 천. 서울 기준으로 1억 천이죠. 근데 만약에 1억 5천이었어요. 이 사람 보증금 1억 5천이었다. 그럼 소액 임차인 해당 요건 못 갖췄죠. 그런데 주인하고 합의해서 보증금을 감액을 했다. 1억으로. 그러면 최우선 변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어떻게 됐을 때요? 감액돼가지고 감액됐을 때 여기 동그라미요. 감액에서 소액 임차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액 임차인 보호 받는다죠. 받는다. 오케이. 동그라미. 다음 네 번째 질문 가실게요. 임대차 성립 시에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키워드는 주택과 대지요. 대지에 동그라미 하시는데 양쪽에. 계속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대지죠. 대지에다 이렇게 삼각형 넣으시면 돼요. 삼각형. 자, 보통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이 사람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여기다 받아두면 은행보다 먼저 내 보증금 빼가는 게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죠. 그때 우선 변제권은 건물이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죠. 근데 법은 특별히 집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대지죠, 대지. 대지가 경매로 날아가도 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라고 법이 못 박은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차인의 이 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주택과 어디에서? 대지의. 주택과 대지의 어디에서? 환가대금, 경매대금.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가 인정되더라.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설문은 뭐만요? 지금 대지만 쫙 뽑아왔죠. 이게 전원합의체 빨리 전원합의체.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에서만 아니다. 주택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땅값에서도 집값에서도 땅값에서도 다 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판례 꼭 기억하십니다. 자, 이 부분 여기 밑줄 그어주시면은 포인트가 자리를 잘 잡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같이 하실게요. 5번 질문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가압류에 여기 동그라미 할게요. 계속.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조금 어려운데요. 기본 맥락은 이거죠. 임차인의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주인 바뀌었네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인의 지위의 핵심은 보증금을 빼주는 거죠.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이 지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생겨돼요. 뭐하고? 소유권하고. 야, 소유권이 넘어갔대. 그러면 뭐야? 내가 보증금 빼주는 것도 같이 넘어가래. 왜?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소유권이 가면 임대인 지위로서 보증금 빼주는 것도 같이 가래. 이게 주임법의 명령이에요. 주임법 4조에. 이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임차인이 받아야 될 이 보증금을요. 보증금 받을 권리를 의뢰 채권자라는 사람이에요. 의뢰에 누가요? 채권자라는 사람이 이 보증금에다 뭐를 걸었다? 가압류를 걸었다. 여기다 가압류를 걸었어. 얘가 여기다 가압류를 걸어서 가압류를.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얘가 받을 돈을 여기다가 가압류를 딱 걸어놨지. 가압류를 걸어도 똑같고요. 압류를 걸어도 똑같아요. 판례는. 보증금이 압류됐어. 이 사람한테. AA에서 얘가 받을 돈을 압류를 걸어서 가압류를 걸어서.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집이 어떻게 되면? 팔렸어. 집이 이렇게 팔리면 누가요? 양수인이 이 지위를 어떻게 한다? 다 승계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용어가 지금 여러분한테 수험생들한테 많이 헷갈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채권 가압류. 여기 채권 가압류에 누구 지위를? 제3채무자 지위. 여기에 밑줄 두 줄을 쫙 거부시켜요. 제3채무자 지위. 자, 이 용어만 먼저 정리하시면 쉬운데요. A한테 돈을 꿔간 사람, 을이 이뿐이라고 그러면, 을이 이뿐이면 돈을 꿔갔으니까 A한테, 사채업자한테 돈을 꿔갔으니까 이뿐이가 뭐냐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되죠. 얘가 채무자. 그래서 사채업자는 저 채무자인 이뿐이한테요. 월말만 되면 전화를 하는 거죠. 빨리 빚 갚으라고. 사채 오늘 빨리 갚어. 안 갚으면 그냥 안 도너. 이쪽에서 계속 압류를 하죠. 왜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 그럼 집주인은요? 집주인은 보증금을 얘한테 빼줘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집주인은 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거래한 적이 없어요. 금전거래한 적 없죠. 그래서 집주인은 A에 대해서는 뭐냐면 채무자가 아닌 누구냐? 제3자죠. 제3채무자라는 거죠. 얘가. 이 부분이 이제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집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 또는 제3채무자. 아니 제3자면 되는데 왜 채무자냐? 왜 채무자라는 표현? 얘가 돈을 꿔갔죠. 사채를 꿔갔으니까 채무자. 얘는 제3자인데 왜 제3채무자라는 이름을 붙여느냐? 이것만 뚫으시면 끝이에요. 얘가 갚아야 되니까 얘는 직접 채무자예요. 직접 꿔간 사람, 직접 채무자. 그죠? 그럼 얘는 원래 돈을 누구한테 빼주는 게 맞냐? 얘한테 주는 게 맞죠. 왜요? 보증금 얘한테 받았잖아. 얘한테 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면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상태면 얘는 채무자가 아닌 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돈 꼬갔잖아. 그래서 얘를 직접 채무자. 꼬간 사람은 직접 채무자.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제3자, 제3채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여기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도 동일하고요. 뭐가 걸려도 동일해요? 압류가 들어와도 똑같아요. 압류가 됐어, 압류가. 이 사채업자에 의해서 얘가 받을 보증금을. 그럼 얘는 얘한테 줘야 되는 돈. 얘한테 줘야 되는 돈이 뭐가 됐으니까요? 가압류 내지 압류가 걸려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족쇄가 있는 거죠, 족쇄가. 이때 소유권이 어떻게 되면 집이 팔려가지고 소유권이 가면 임대인의 지위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뭐죠?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지위.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이 지위도 어떻게 돼요? 소유권하고 같이 움직여, 같이. 양수인이 이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구로 제3채무자 지위요. 제3채무자 지위 같은 말로 무슨 말? 임대인의 지위. 야, 너 제3채무자라며? 네가 누구라고? 임대인이야. 왜? 보증금 줘야 될 사람. 제3채무자 지위인 임대인의 지위를 누가 승계한다? 양수인이 승계해. 끝. 따라서 이 가압류 거른 A는, 사채업자 A는 가압류의 효력을, 보증금 가압류 거른 이 가압류의 효력을 A는 임대인 갑한테 주장한다가 맞을까요? 양수인한테 주장한다 맞을까요? 양수인한테. 왜? 다 승계하니까, 법에서. 그래서 A는 가압류를 걸은 이 채권자는, 가압류 걸은 채권자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걸었을 때 그 효력을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왜? 다 승계하니까. 제3채무자 지위를 양수인이 뭐하기 때문에? 승계하기 때문에. 끝. 자, 이러고 이제 한 번 더 갈게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판례였고 그 당시 시험에 바로 나온 거예요. 대항력 그러면 이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을 때요? 채권자에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 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온 상황에서 집이 어떻게 되면? 팔리면 누가요? 양수인이 이 사람 지위를 몽땅 승계한다. 끝. 가볼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자, 이제 이해됐을 거예요. 이제 뚫렸을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가 됐어요? 가압류나 뭐가 됐을 때요? 압류된 상태. 똑같아요. 계속요. 갑니다. 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제3채무자 지위가 무슨 뜻?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인의 보증금 돌려줄 지위를, 누가 승계한다? 양수인, 세주인이 소유권을 가져간 세주인이 자동 승계. 끝. 됐습니다. 7번 질문 연결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때 하는 거죠.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안 빼주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 그냥 이사를요, 그냥 전출을 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이 없어져요. 이분이 전출을 해버리면, 가족 전부가 전출하면 대항력이 박살나요. 그래서 전출하기 전에, 이사를 가기 전에, 방을 빼기 전에 할 일은 뭐다? 임차권 등기를 여기다가 꽂아둔다. 임차권 뭐를 하는 일?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여기다 꽂아두는 거예요. 꽂아둔다.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그러면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라 이거지. 이사를 가라. 제가 얘기했죠, 강의할 때.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떠날 때는 등기하고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도 어떻게 돼요? 떠나도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떠났는데도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등기로 공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떠났으니까 뭐야? 빈집이야, 빈집. 떠났죠? 빈집이지만 임차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등기로 돼 있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남자가 군대 갔죠. 그 남자는 군대가 있지만 남자는 존재하고 있죠. 여자 마음속에. 이렇게 존재하죠. 빈집이지만 살아있어요. 등기가 되면 떠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이 집에
A라고 하는 바보가 여기에 세를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바보한테는 소액이어도 보증금 소액이어도 이 집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를 인정 안 해버려요. 왜요? 이미 있는 거니까. 이미 임차권이 있는 거니까 이 바보가 소액일지라도 소액 보증금이라도 뭐를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임차권 뭐가요?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에 뭐 한 사람? 임차한 자는 뭐라고요? 바보라고 바보. 그래, 바보 사건이라고 했어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 이거 임차한 자 밑에다 뭐라고요? 바보. 우리끼리 바보. 바보한테는 뭐를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 최우선 변제권이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명시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게 이거야.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임차권 등기된 데 들어가면 바보라. 이 바보 같은 놈. 들어가지 말랬지. 어디를?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이런 집 들어가지 마라. 너 문제 있는 집이야. 다음 질문 연결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설문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 키를 딱 꽂으면 어딜까요? 키를 꽂아볼게요. 키를 딱. 키가 보이면 해법이 쫙 보이죠. 선순위 저당권, 여기가 포인트. 여기다 별표할게요. 그럼 이 부분을 사례로 연결하시면 이 건물에 누가 있을게요? A 은행 앞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있는 주택을 B가 임차인이 세를 얻었다. 이 세입자.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그럼 뒤로 밀리네요. 전입일이 늦는 거죠. 전입일이. 그죠? 이럴 때 이 집이요. 저당권자가 이 집을 경매를 때려버리면 이 사람은 이 집에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왜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문제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알려드립니다. 1번, 2번. 전입일이 뭐보다요? 은행 저당권보다 전입일이 빠를 때. 이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사람은 전입일이 3월 1일, 저당권 설정은 5월 1일. 이러면 저당권 설정보다 빠르죠. 이럴 때는 이 전입일이 빠른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 이 상태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반면에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집을 세를 얻고 전입신고했죠.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오케이. 너는 대항력이 없어. 왜? 저당권이 선순위로 있죠. 이를 말소 기준권리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으면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고로 집이 경매로 날아가면 임차권자는 이 집에 살 수 없고 쫓겨나. 오케이. 그래서 주임법은 시험 문제에 딱 두 개다. 머릿속에 두 개만 딱 이렇게 세팅합니다. 세팅 끝. 대항력 있는 놈이냐. 전입일이 저당권보다 빠르냐 아니면 전입일이 저당권보다 늦으냐. 시험 문제, 사례 문제 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사례 문제를 100% 구성한다는 거지. 벗어나지 않아. 이거 확실하게 여기 별표. 사례 문제는 주택임대차를 사례 문제로 출제할 때 출제위원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한다. 끝났습니다. 설문은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볼게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날아갔죠. 그러면 경매의 매수인은 1번, 2번이죠. 이 낙찰자는 이 사람의 지위, 얘가 보증금 빼주는 거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 안 한다. 왜요? 쫓겨나는데 뭐예요? 낙찰자가 얘 지위를 승계하냐고 안 하죠. 승계할 때는 언제요? 대항력이 갖춰졌을 때. 전입일이 이거보다 빠르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낙찰자는 임대인의 보증금을 떠안는다. 승계한다. 오케이. 따라서 설문은 X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잡는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할 때. 여기 포인트. 머릿속에 이 두 가지로 주택임대차는 반드시 갈라쳐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실 것. 사례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최근에 특히 사례 문제 많이 나오죠?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아요. 다음 질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 요건만. 그리고 확정일자가 틀렸죠. 확정일자 노노노노노. 그래서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그죠? 임차인이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죠. 근데 최우선 변제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끝. 이 점에서 다르죠. 확정일자 필요한 때, 필요 없는 때. 이게 헷갈리면 이게 나 헷갈려. 그래도 헷갈려. 그러면 아예 이걸 외울 때 이 우선 변제를 뭐라고 그래요?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 이렇게 해버려 그냥. 그럼 헷갈리잖아요.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 얘는 그냥 최우선 변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표. 따라서 설문은 최우선 변제권을 물어봤는데 뭐가 들어왔죠? 확정일자 들어왔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X죠. 다음 질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가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우선 변제권은 집값에서만 먹어요? 땅에서도요? 대지죠. 대지의 별표.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그래서 땅값에서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대지가 경매로 넘어가든 양쪽에서 다 인정되더라. 동그라미. 11번 질문입니다. 가볼게요.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예, 주택이 양도됐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어. 바뀔 거야. 그 다음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의 제기라는 거죠. 이의 제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하실게요. 별표 키워드를 여기다 꽂아주는 거죠. 키워드를 꽂으면 핵심이 보여요. 핵심이. 가보실게요. 임차인이 이렇게 이쁜이가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살고 있어요. 그때 주인이 집을 이렇게 팔면 이 양수인이 새 주인이죠. 양수인이 누구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 다른 말로 보증금 빼줄 의무를 다 떠안는다. 승계한다. 왜? 소유권하고 이 보증금 반환은 같이 가니까. 같이 다녀. 그런데 임차인이 이 새 주인 이사 왔을 때 보니까 이 새 주인이 이삿짐 날릴 때 여름에 옷을 딱 벗어가지고 이삿짐을 들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옆에 양팔에 문신이 어마무시한 문신이 있는 거지. 예, 이 문신이 보통 문신이 아닌 거죠. 엄청 쌀벌한 문신. 문신도 부드러운 문신이 있고요. 쌀벌한 문신이 있어요. 저 사우나에서 본 적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사우나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일반인들 4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딱 2분이 앉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정면에는 괜찮았어요. 문신이 부드러워서. 근데 뒤로 딱 들었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옆에 칼자국 2개하고. 그 순간 앞에 일반인은 4명, 저를 비롯한 4명이요. 입을 딱 다물고요. 눈을 딱 내리 깔더라고요. 그리고 4초에 다 나갔어요. 4초 뒤에 다 나갔어요.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 예. 이게 문신의 힘이죠. 문신의 힘. 이분 입장에서는 이 문신을 보고 무서운 거죠. 보증금을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 엄마 무서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의제기하면 돼. 이의제기. 그러면 원래는 임대인의 주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동 승계된다고 그랬죠? 승계되는 거를 막고 벗어날 수 있어요. 뭐를 제기하면? 이의제기하면. 이 양수인이 누구일 때요? 문신일 때. 그래, 문신사건이라고 그래. 문신사건. 얘가 문신이야. 무서워. 그럼 어떻게? 무서워. 새 주인 너무 무서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의제기를 해. 그러면 승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 그럼 보증금을 양수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원래 임대인한테 받는다. 이런 뜻이다. 이게 이의제기 사건. 그래서 키워드를 여기다 꽂아줬어요. 이의제기한다. 언제? 양수인이 문신 가지고 나타났을 때. 문신 사건 여기다. 문신 사건. 그러면 이 긴 판례가, 이거 판례거든요. 판례죠. 이 긴 판례가 한 방에 쫙 간결하게 압축이 되죠. 이의제기 사건 또는 문신 사건. 누구 문신? 양수인. 여기도 문신을 여기다 갖다 달면 안 돼요. 여기다 달면 안 돼요. 이쪽으로 달아야죠. 양수인. 이분한테 돈 받는 게 어려우면 이의제기해.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남아있어. 보증금이. 그래.
기본 구조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다라고 그랬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의제기하면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예외가 있다. 예외가. 오케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판례입니다. 문신 사건. 예, 이러면 오래 기억할 거래요. 합격하신 분이 3년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기억한대요. 이거는 기억 못할 거요. 이 기른 거를, 이 판례 원문을. 그런데 문신 얘기하고 이의제기는 기억이 나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게 판례를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 연결하겠습니다. 12번 질문입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주택임대차는 미등기여도 되고요. 무허가여도 돼요. 건물 임대차이기만 하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가리지 않아요. 오케이. 미등기 주택에도 이 법 적용됩니다. 다만 어디엔 적용되지 않아요? 일시사용 임대차. 오케이.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는 펜션이나 여관이나 리조트나 민박집 이런 데는 주임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특별법의 배제 대상이다. 다음 질문입니다. 13번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끝났는데 뭐예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여기에 밑줄이에요. 여기에 밑줄을 하고 동그라미 하실게요.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면 임대차는 뭐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보증금을 뭐 할 때까지요? 받을 때까지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이거죠. 끝나지 않았다. 그죠? 예. 9회 말이 됐어도 아직 타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야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똑같죠. 보증금을 뭐 하지 않으면 다 못 받으면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요.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 끝난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은 거예요. 종료하지 않은 거예요. 예, 법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동그라미. 이어서 14번 질문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포인트는 다가구의 별표,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 있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소재를 표시할 때 몇 동, 몇 토, 동하고 수를 표시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공동주택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용 단독주택. 이건 단독주택이에요. 이거는 뭐만요?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달라요. 여기에 이렇게 별표할게요. 그럼 다가구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은 뭐가 다르냐? 연립주택은 201호, 101호마다 주방, 화장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연립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예전에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지붕은 하나예요. 지붕 하나인데 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자취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같이 써. 물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여기다 같이 써. 가운데에서.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써. 이렇게. 이런 주택은 무슨 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이 호수가 여기 102호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이 땅에 집원만 일치하면 되는 거지 호수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호수가 이 주인 할아버지가 술 먹고 여기다가 호수를 써는 거죠. 5년 전에 여기를 101호, 103호, 104호, 105 써는 거죠. 술 먹고. 그리고 지난주에 술 먹고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흐릿하니까 이거 바꿔야지. 그리고 새로 썼죠. 그러니까 여기가 101호가 됐어요. 여기가 101호. 여기는 몇 호가? 110호가 됐고.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호수는. 왜요?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뭐만요? 집원만 일치하면 이 임차인은 공시방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갖춘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의 공시방법이 살짝 다르다는 거죠. 여기 포인트 잡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포인트는 어디에? 다가구 단독주택. 여기 발표. 여기는 뭐만 일치하면 집원만 일치하고 동호수 표시 없어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 다음 질문 같이 가시겠습니다. 15번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 경락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 15번 별세기 하시고 옆에 이 그림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 문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전입일이 저당권보다 뭐 할 때? 빠를 때. 전입일이 빠를 때. 저당권은 5월 1일인데 전입신고 3월 1일이야. 전입일이 뭐 할 때? 빠를 때, 빠를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요.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도 다 떠안는다. 그럼 얘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전입일이 이거보다 빠르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오케이. 전입일 빠를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뭐야? 전입일이 저당권 설정보다 늦을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 바로 이거죠. 자, 갑의 건물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선순위 저당권 여기 A.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누가? B가. 오케이. 선순위 저당권 집어넣을게요. 선순위 저당권 1번 저당권. 국민은행 앞으로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주택을 B가 임차를 했어요. 임차인이. 예컨대 전입일이 3월 1일. 저당권은 1월 1일.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를 했죠. 3월 1일. 그런데 그다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후순위 저당권. 오, 뒤에 후순위자가 또 있어. C가 후순위 저당권. 2번 저당권 되겠습니다. 2번 저당권. 7월 1일 날 2번 저당권이 후순위로 자리하고 있죠. 이럴 때 임차인은 중간에 꼈다라고 합니다. 예, 중간에 낀 놈. 1번과 2번 사이. 2번과 1번 사이. 더 쉽게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보다는 전입일이 빠르고 후순위보다는 빠르고 누구보다는 선순위보다는 전입일이 늦은 거죠. 이런 임차인을 바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를 저는 키워드 꽂아드렸어요.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꽂아요? 중간에 낀 놈. 끝. 중간에 낀 놈이지. 중간에 낀 놈. 키워드 딱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2번이 아니라 1번 저당권이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 그죠? 그럼 1번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얘가 늦으니까 경매가 들어가면 소멸한다. 임차권은.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한다? 못한다. 왜? 소멸하니까. 기억. 임차권은 뭐합니다? 소멸합니다. 쫓겨납니다. 너 쫓겨나 죽어.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어서. 소멸하니 결론은 같은 말로 말하면 낙찰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나요? 안 하나요? 승계 아니합니다. 오케이. 낙찰자는 승계 안 한다. 승계한다고 안 한다니까. 소멸하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 오케이. 그 다음 니은. 1번 저당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소멸해요. 얘도 소멸, 다 소멸해요. 다 소멸한다. 오케이. 28회 정답. 배당은 그럼 어떻게 받아요? 얘가 1순위로 받네.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배당받아. 날짜대로. 이때 설문은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가 누구? 양수인.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이걸 물었죠. 대항할 수 없지. 너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왜? 나를 불러줘. 뭐라고 불러줘? 대항력 없는 임차인. 나는 대항력 없는 놈이야. 없는 놈. 그래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끝. 단 내가
사는 길이 하나 있지. 내가 사는 길. 원래는 죽어 나는. 내는 죽어.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뒷순위, 전입일이 늦어서 나 죽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딱 하나 사는 길 예외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금액이 소액이면. 은행 대출금이 소액이면 얘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의변제해서 얘를 죽여버려. 죽여버리면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으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 사는 길 어떻게 한다? 1번 조당권을 대의변제한다. 대의변제. 얘 대출금. 갑이 이 국민은행한테 대출받은 게 3천이다. 이 3천만 원을 얘가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버려. 대의변제. 해버리면 얘가 사라지죠. 사라지면 얘는 대항력 없었다가 있는 걸로 탈바꿈 되죠. 그래서 살 수 있어. 무슨 변제하면? 대의변제를 하면. 대의변제 됐죠. 그럼 너 죽냐? 아니야. 나 살아. 나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되거든. 오케이. 세 가지. 원, 죽어. 투, 왜 죽어? 대항력이 없어서 죽어. 쓰리, 죽었다가 살 수도 있어. 그죠? 인생이 반전도 있는 거죠. 죽었다가 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케이. 이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중간에 낀 놈. 이렇게 키워드를 꽂아버립니다. 키워드 꽂기. 키워드를 꽂으면 민법이 쉬워요. 굳이 크게 이걸 외우려고 씨름할 필요가 1도 없어요. 뭐라고 한다? 중간에 낀 놈. 선순위 조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자는 누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바로 이 뜻은 임차인이 어디 있다? 중간에 껴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 한 두 번 읽으면 이 힘이요. 이 중간에 낀 놈이라는 이 어휘의 힘이 키워드의 힘이 2배, 3배로 확 커지죠. 오케이. 이게 힘입니다.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16번 지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16번 지문 읽어주실까요?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임차권은 상속돼요. 예, 이분 죽으면 누가요? 자식이 상속하죠. 상속될 수 있다. 이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임법을 워낙 구석구석을 내다 보니 여기까지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럼 임차인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이 지위를 승계하니까 이 보증금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다 가져가죠. 근데 말이죠. 가끔 요즘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거의 육박해서 이게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10억 가까이 돼요. 오, 보증금 10억이야. 10억이나 돼, 10억이나. 그죠? 그리고 요즘은요. 똘똘한 사람은 자기 사는 집은 좋은 집에 살아요? 좀 모자란 집에 살아요? 모자란 집에 살고 투자는 어디다가? 좋은 데다 해놓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예, 이걸 합리적 투자라고 해요. 이렇게 세 살아요. 보증금 10억에.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분의 지위를 자식이 승계한다. 보증금도 승계된다. 이때 제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죠. 이분이 89세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저녁 먹다가 웬 묘령의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식한테 소개를 시킨 거죠. 야, 새엄마니까 인사들 해라. 이렇게. 이때 이 자식이 지금 59세예요. 실제 제 수험생이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새엄마가 왔는데 나보다 어려. 아버지 능력자죠. 예, 이때 이분이 내가 못 모시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을 나오겠다는 거죠. 나오겠다.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자, 이분이 어리잖아. 이분이 40대 중반이니까 자기보다 아들보다 어리니까 새엄마라고 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집을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말렸죠. 왜냐하면 집을 이분이 어떻게 하면 에이 열받아라. 집을 확 나오면 이분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아버님이 6개월 뒤에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분하고 이 아들하고 공동으로 나눠 먹기가 돼요. 공동승계가 돼요. 10억이 반으로 5억씩 갈라치기가 됩니다. 2분의 1씩. 왜? 공동승계가 돼요. 집을 나오면 공동승계 돼요. 누구하고?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처하고 자식이 공동승계를 하게 된다. 2분의 1씩 반가위가 되죠. 반가위. 제가 말렸어요.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어 이분은. 왜?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1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상속분을 1도 안 줘요. 100년 살아도 소용없어요. 50년 살아도 소용없어요. 1도 안 줘요. 이쪽이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나왔죠. 안 나오면 자식이 단독 승계합니다. 자식이 상속인이죠. 단독으로 승계하고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그래서 이 자제분이 이렇게 아버님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내연녀 데리고 오면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지 정답이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분이요. 이 사실은 내연녀가 그럼 이걸 다 먹으려면 밥 먹으려면 이분이 이걸 반을 먹게 하려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게 해야죠. 밥에다가 돌을 넣으면 되죠. 밥에다가 돌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못 살게. 다 먹으려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먹으려면 죽이는 거죠. 이걸 죽여버리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임차권 상속 문제입니다.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 상속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이때 상속인이 뭐 할 때요? 내연녀하고 사실혼 관계인 아버님하고 같은 집에서 안 나오고 살면 단독인데 나오면 공동생활을 안 하고 나오면 공동승계로 처리한다는 게 우리 주임법의 명령입니다. 오케이. 17번 질문 연결할게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아까도 보셨죠. 우선 변제권은 주택에서만 노노노노 대지의 별표.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권이 미친다. 오케이. 다음 질문 18번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몇 년? 2년으로 본다. 그리고 해지는요. 해지는 누구만? 임차인만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 왜? 임차인 우선 무하니까. 특례 규정이죠. 그 다음 19번 가실게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번은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전입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를 넘어왔어요. 그때 임차인이 이 집을 어떻게 하면 경매를 받으면 임차인이 동시에 이 집을 경매로 먹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될까요? 임대인이 되네요. 그럼 동일인이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되니까 이를 혼동이라고 한다. 내가 세입자고 내가 주인이야. 그럴 때는 이 보증금을 내가 누구한테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혼동이 생겨서. 혼동의 법리 옆에다 써주시죠.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내가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음 20번 같이 가실까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의 별표 계속요.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예,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됐거나 압류된 이런 국면에서 집이 팔리면 그죠? 양수인한테만 이 가압류 걸었던 사람은 누구한테만? 양수인한테만 여기에 밑줄이요 별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더라. 왜? 양수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면 임대인의 지위도 다 승계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빈출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